10년 후에 금액을 뭐죠? 금리 R을 10년 동안 나눈 거를 했을 때 현재 가치 이런 걸 전부 다 이렇게 다 합한 거 net, NET, net present 현재 가치 present value. 그래가 NPV라는 게 결국은 기업 가치거든요. 그래서 NPV가 얼마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신이 NPV가 얼마 정도 되니까 기업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런데 자 봐요. 이 비용적인 게 인터넷 업체와 같이 비용이 거의 안 드는 업체도 있을 거고 비용이 많이 들어야만 수익이 난 제조업이 있을 거예요. 제조업은 보통 연 단기 순이익에 곱하기 10년을 하면은 맞아요. 즉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년에 내가 10억 매출에 단기 순이익 1억이다.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는 어떻게 되죠? 10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 업체에서 1년에 수익이 1억이다. 근데 재료비가 거의 안 들죠. 한 번만 지적해서 카피해가 돌리면 되죠. 이거는 곱하기 100을 합니다. 100억짜리 회사예요. 똑같이 하는데 제조업에서는 10억짜리인데. 그래서 업종과 업태에 따라서 곱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게 업종 평균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보면 매출 100억에 연 수익 10억짜리면요 1000억짜리 회사예요. 매출은 1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보통 하고 자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을 도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실행 사업 계획서를 만드는데 자 오늘 중요한 걸 또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서 요런 표가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가 why 왜 해야 되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무엇을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보면 이 why가 외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장성에 해당이 되고 매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기회라는 opportunity 그죠? 그 다음 기회 영어로 opportunity예요. 그 다음에 반대는 위기죠. 이거를 위협이라고 해요. 슬래턴. 그 다음에 이쪽 축으로 보면 내가 만약에 강점이 많으면 스트렝스가 많으면 어때요? 이거는 강점이 되죠. 강점이 되고 장점이에요. 장점. 솔루션 리소스 관점에서는 장점이 되고 내가 없으면은 위크죠. 이건 단점이에요. 자 봐요. 내가 당장 뭔가 가지고 있으면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주가 커피숍 하는 게 낫습니까? 건물 없이 임차료 막 나가면서 비용이 상승되면서 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내가 가진 게 많은 자, 저 경험이 많거나 그래서 이쪽은 뭐죠? 비용이 떨어지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기술이 있는 거예요. 기술. 당장 당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 거고 만약에 없다면 기술이 없는 거예요. 자, 어떤 의미냐면 내가 해야 되는 시장을 찾아내고 외부 환경이죠. 그걸 opportunity라고 하는데 이건 결국은 시장이 크다는 거죠. 시장이 있다는 거죠. 이 시장이 있다는 거는 사업을 할 수 있는 매출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기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되느냐 시장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도 있는 이 영역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죠. 이게 뭐죠? 캐시카우죠. 돈. 그래서 전략에 있어서 최우선은 이쪽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분명히 여기 물고기도 있고 한데 내가 낚싯바늘도 없고 낚시하는 기술도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없는 자원을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야 분명히 내가 물고기 어디 있는지 내가 잘 알아. 근데 내가 낚시가 없는데 당신이 낚싯대 있으니까 내하고 해서 낚싯대 빌려주면 내가 낚시 임대료를 주던 내 지분을 줄게. 그래서 같이 하자. 그걸 뭐라고 하죠? 오픈 이노베이션. 요즘같이 세상 격변하는데 내가 이
시장 라이프 사이클이 뭐 1년 단위인데 내가 개발 기간이 5년이 걸리고 내가 전공도 없으면 대학원 들어가서 AI 공부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5년 후에 그 시장이 물고기가 거기도 5년 후에도 모여 있습니까? 안 모여 있죠. 적시해야 돼요. 그러면 떨쳐 가지고 있는 사람 불러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으로 살리는 거, 이 부분이 사실은 OW 전략인데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이걸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용한 사업 기획. 즉 이걸 잘 하려면 뭘 잘해야 되죠?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리더십. 어떤 리더십? 남을 설득하는 리더십. 그래서 이게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통해서 융합을 통해서 어떤 혁신을 만드는 이노베이션 새로운 가치. 이노베이션이 혁신인데 혁신의 핵심은 뭐냐면요, 수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뉴가 있어야 돼요. 수요가 있다는 건 여기에 해당이 되고 니즈가 있고, 그 다음에 혁신 새롭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걸 여기서 A, B, C에다가 D를 만드는 능력이 돼요. 여기는 새롭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혁신이에요. 이노베이션. 그래서 AI 시대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AI가 못하는 거를 잘할 수 있다는 건 결국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융합에 의해서 창의성과 이 창의성이 결국은 이 영역을 만들어내는 능력과 이게 밸류죠. 밸류를 만들어내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외에도 이쪽을 살리기 위한 뭐죠? 리더십을 기반으로 하는 소통을 통해서 이 시장들을 다 먹는 게 이게 결국은 미래의 인재상입니다.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시장을 살리고 내가 못하는 부분은 나의 미션과 비전을 상대방한테 소통을 통해서 설득을 시켜서 리더십을 가져서 내가 돈은 없지만 당신의 노력과 그런 걸 살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적인 게 결국은 사업계획서에 단어가 있어야만이 IR 자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뭐라고 하죠? 수학 분석이라고 하죠. 스트롱. 결국 수학이라는 게 나의 장점과 약점과 opportunity와 threat. 그 중에 1순위가 여기고 2순위가 여기다. 3순위가 어디예요? 3순위가 여기고 4순위가 여기. 저 뭐냐면 이쪽은 기술성이에요. 기술성. 저 비용적인 관점이고 이게 내부 역량이에요. 내부 역량이고 여기는 시장성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비용적인, 여기는 매출이죠. 베니핏. 그 다음에 여기는 외부 환경이에요. 우리가 창업학을 한다는 것은 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경제 주체 간의 수학적인 통계 분석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찾아내는 걸 우리는 경제라고 해요. 경제학. 내부의 사람을 설득을 해가지고 포엠 관점에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점에서 어떻게든 리더십 소통과 나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하는 거, 이걸 경영이라고 해요. 매니지먼트. 경영학이죠. 그러면 요 영역을 찾아내고 이 영역들을 전략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목표를 찾아내는 걸, 이거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해요. 마켓 ing 마케팅. 그래서 창업을 정의하기는 경제 플러스 경영 플러스 마케팅. 그래서 그거를 황제학이라고 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알면 내가
어때요? 경쟁력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는 너는 그냥 내 여기 들어와서 해. 너는 그냥 몰라도 돼. 이게 뭐죠? 이때까지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똑똑한 창업을 전공하기를 대기업에서는 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똑똑하면 자기 밑에서 일을 안 하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취업을 잘하는 친구들은요, 이 원리를 알면은 기획력이 좋으니까 회사에 가면 요직에 좋은데 취업을 해요.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해서 이런 거를 4년 동안 셀프 인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셀프 인턴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없는 잡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런 경험을 쌓아야 되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1차원적으로 이거 하나만 가지고 차원 경쟁을 하면 사실은 그게 가능해. 그런데 이제 없는 잡을 만들어서 거기서 한 5년을 포지셔닝을 해서 처음에는 창직을 통해서 브랜드 창직을 통해서 서비스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연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화동에서 연극을 하는 거야. 자기는 거기서 연극 배우로서 이 분야 전문 배역으로서 가는데 누가 인정을 안 해주지만 자기가 돈을 안 받고 봉사를 하니까 그 기회가 생기는 거고, 돈을 받고 하면 기회가 안 생기죠. 왜? 내가 생각했던 포지셔닝의 그런 잡은 A, B, C, D, E 잡인데 내 입맛에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내가 찾아가서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경험이 쌓이니까 평판도 쌓이고, 그러면 그런 게 있었네 하고 사람들이 일을 주는 게 그게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걸 3년을 버텨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사람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 수입이 없어도 밥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면 살 수 있는 사람, 세금 안 내고, 대학생들, 재산세 안 내는 사람. 저는 숨만 쉬도 200원 나가요. 그죠? 두 번째, 주부들 어떻게든 버틸 수 있는. 세 번째가 누구예요? 은퇴한 연금 수혜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 3년에서 5년을 어떻게든 버티면 자기 포지션이 생기면 강의, 컨설팅, 멘토링 이런 걸 통해서 전문성을. 그래서 이래요. 어떤 사람은 편말해요. 뭐 컨설팅 그거 뭐 그런 걸 하냐 이러는데 처음에 말이 다를 뿐이지 그게 남을 도와준다는 말이나 봉사한다는 말이나 남을 어드바이스 한다는 말이나, 그러니까 가르치면서 아니면 남을 도와주다 보면 내가 배우잖아요. 그죠? 어시스턴트.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시작해서 그 분야에 진입을 해서 결국은 한 5년 후가 되면 자기가 포지셔닝이 되면 그 다음은 어때요? 사람들 이미지에 브랜드가 A, B, C라는 브랜드가 생기면 딱 하면은 없는 그런 포지셔닝은 그 사람들에게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럼 거기에 전화가 오면 이제 그걸 성실히 하다 보면 평판이 좋고 하면 나중에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면 자격 과정 만들고 그리고 시스템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반대해지면 뭐죠? 그때 이런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걸 지금부터 안목을 가지고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관점에서 미리 준비를 다 해놓으면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큰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냥 소 뒷다리 뒷걸음치다 쥐잡는 격으로 사업 하나 아이템 그냥 좋아졌어. 그러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지속 가능성이 없는데 그 다음 넥스트가 없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한 번은 성공했는데 나중에 심불되는 놈이 왜? 폭망하는 게 폭망. 그냥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폭망하면 좋은데 한 10명 직원이 있으면 버스 하는 데잖아요. 가족까지 다 하면. 그러면 매출이 100억이면 부가세 10%와 국세, 지방세 이런 거는 끝까지 추징당해요. 그거는 면제가 안 돼요. 그러면 크게 덩치 분리했는데 브레이크가 안 받는 차를 운전하면 그건 크게, 그래서 아예 작게 편하게 많이 망해보는 게, 망한단 말이 다른 말이 아니고 편하게 한 몇 달치 월급 정도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거기서 사업성을 찾아내는 걸 그걸 우리는 메인 스타트 하다. 어떻습니까? 수학 분석이 이런 철학적인 배경이 있어요. 근데 수학 분석을 하면 딱 뭐 해요? 이런 정작 중요한 거 이런 거 안 하고
시장은 어떻고 위협은 어떻고 내 장점 뭐고 단점 뭐고 끝. 그게 아니고 이 안에 내가 여기서 봐요. 여기 보면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이펙트라고 해요. 효과를 영어로 이펙트라고 하고 최소 비용은 효율이죠. efficiency. 그래서 효율은 최대화한다는 말은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역량 이런 것들이 뭐가 있고 내가 뭘 자원을 가지고 있고 유무형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효과는 이펙트인데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 이 경제학의 지향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효율은 좋으면은 효과가 떨어지고 예를 들어 연비가 좋으면은 파워가 떨어지죠. 그죠? 근데 연비는 안 좋으면은 파워는 좋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원리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의 그 장벽인데 요걸 뛰어넘는 걸 우리는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러니까 연료도 적게 들면서 효과가 좀 많이 가는 거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그게 트리즈입니다. 트리즈 알죠? 생각의 방법론인데 머리 좋은 알트 슐러라는 박사가 러시아의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고급 이게 1단계가 제일 높은 거 7단계 그렇고 그런 특허부터 1단계 아주 고급까지 이렇게 했더니 4단계부터 1단계까지가 그래요. 죄송해요. 메슬로우 욕구 단계서랑 헷갈렸어요. 그래서 4단계가 제일 그렇고 1단계 뭐냐면 정말 혁신적인 거야. 이 1단계 2만 개의 특허를 검색을 했더니 거기서 원리가 찾아낸 게 그 모순의 요소들이 39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게, 강성, 무게가 늘어나면은 강성은 좋아지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무게와 강성, 아니면 속도와 연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요소를 39개의 변수를 찾아낸 거예요. 변수를.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는 변수 39개. 그걸 가지고 배치를 했더니 모순적 요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모순적 요소를 해결하는 방법론이 40개가 나와요. 생각의 방법론. 그게 분할, 확대, 축소, 분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융합, 그런 관점, 프레임을, 그 관점을 40개를 가지고 이 39개의 변수 간의 모순을 해결을 하더라. 그게 세계적인 특허들이다. 이게 발전한 게 비즈니스 트리즈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전공을 했어요. 대학원 때, 기계공학 석사 때. 그래서 제가 그걸 해놓으니까 특허를 몇 건을 냈다. 자다가 내고 일어나다 내고 사실령이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1,050건을 등록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람 들어가지고 벨리사 3년 동안 공부하고 자격은 못 따고 그런데 다른 데 가서 특허 강의하고 그래요. 근데 뭐냐면 자격은 없어도 언젠간 다 써먹는다는 거. 여기가 그 특허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우전자 있을 때 특허 전략을 제가 자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특허 전략 기획팀 거기는 기술은 잘 모르고 자기네들은 전략은 짜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면 저한테 오면 이제 건물 전략으로 회피 전략으로 어떻게 이런 걸 제가 좀 그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변리사하고 이야기하면 제가 이야기가 잘 되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허 하나 가지고는 안 돼요. 특허를 지뢰밥 같이 툭 던져놔가지고 권리 분석이 안 되게끔 만드는 게 특허 전략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한 8개 이상을 해야지 권리 분석이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면 내가 너희 회사를 인수할게 안 하고 그냥 나 싫어 이렇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죠. 한 500억 받고 그게 엑시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있고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걸 이제 좀 보여드렸는데 특허를 하는데 이제는 선진국은요 생계형이 아니고 이런 사용자의 경험 기반 이게 기술 기반의 모선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창업이다. 근데 기술 창업하면 삼성전자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창업하는 게 기술 창업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분야에 경험이 있으면은 기술이 있는 거예요. 국수를 말아도 국수 뽑아도 그게 안 끊어지고 상하지 않는 국수 보관이 가능한 그런 어떤 공정상의 경험을 자기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장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벤처 기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를 해도 어떤 사람은 구멍가게를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벤처 기업을 해가지고 기술 사업화 R&D 4, 50억짜리 받아가는 회사가 농업법인들이에요. 제가 거기 심사를 하고 있고 용기평에 제가 심사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게 14억을 제가 받아가지고 과제를 진행하는데 올해 이제 마무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남들은 그냥 그렇고 그런 건데 그 안에서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만들어내고 그럼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관점에 얽매이지 마라. 내가 뭐 음식점을 하는데 내가 벤처기업 할 수 있겠어? 다 할 수 있어요. 그 관점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고 누구나 한 번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했던 70세 기준에서 이제 앞으로는 100세 기준으로 가면 우리 나이 0.7을 곱하면 그게 어떤 사회적인 정신연령과 똑같다. 그래서 제가 51살이면 곱하기 하면 35세예요. 정신연령이.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사실 유튜브 세대나 뭐 이런 세대들은 또 우리보다 그 음질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자라고 우리보다 더 성숙해요. 그러다 보니 정신연령은 자식들은 더 정신연령이 높고 우리는 정신연령이 낮아가지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열매를 맺기 전에는 우리는 비즈니스 아이템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 아이템을 가지는 거는 내가 창직을 통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안 되죠. 그럼 그 전에 이런 내가 왜 해야 되느냐 그게 why 관점이고 이게 결국은 시장이 내한테 원하는 게 미션이에요. What they want to me. they가 누구죠? 그게 신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소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션은 뭐냐면 이 영역입니다. 여기가 결국은 경제학 영역이 있는 데가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 미션하고 비전하고 사람들이 저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자기가 자신 있게 말하는데 미션을요 그냥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걸 목적이 이끄는 사람 이 목적하고의 목표를 다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미션은 목적이고 이게 시장에서 시장이 있느냐 즉 나의 물건을 밸류를 이게 what이 밸류거든요. 밸류를 인정해 주는 게 있느냐 물이 사막의 사람들한테 생명수니까 밸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라는 거는 결국은 외부 환경에 대해서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밸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주인을 잘 만나면 밸류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을 통해서 시장을 찾아내면 밸류가 생기는 거죠.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리고 이게 나의 그 내부적인 원가 구조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정량적인 거예요. 밸류는 정성적인 거예요. 외부 환경 대비 내가 가치가 있고 내부의 역량 대비 원가 구조 관점에서 보면 프라이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하고 밸류를 이건 정량적인 거는 밸류고 정성적인 게 밸류고 정량적인 거는 프라이스죠. 그래서 돈이 되려면은 밸류가 프라이스보다는 높아야 되죠. 그러면 what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야. 그거를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이 비전은 버킷리스트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버킷리스트는 내 좋아서 하는 거고 이건 밸류가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사람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하면은 가치가 있죠. 그걸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요. 똑같은 걸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면요 그건 머리가 없는 거죠. 어떤 머리? 비즈니스 머리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똑같이 해도 어떤 사람한테 인정받는 환경을 찾아가가 하면은 박수를 받죠. 피카소는 비즈니스 머리가 있어서 세상이 원하는 걸 해줬기 때문에 플로리다에서 화려한 보트 생활을 하면서 미녀들 사이에서 재밌게 살았어요. 와인 먹고. 그런데 고어는 독고다이로서 세상과 상관없는 걸 하다 보니까 자기 때는 인정을 못 받고 자식들이 잘 먹고 잘 살죠. 그 차이입니다. 내가 똑같이 하는데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은 뭐냐? What I want. 이거는 What I want. 내가 원하는 거. What I wish라고 할게요. 그런데 자, 이 what이 내가 잘할 수 있는 타당성도 확보를 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죠? 니즈도 확보를 하는 이걸 찾아내는 게 결혼 정보업체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혼 정보업체가 보면 남자와 여자의 조건을 잘 맞춰가 이걸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도출한다는 의미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입니다. 이게 내가 시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둘 다의 중간 능력을 뭔가 인사이트하게 찾아내는데 그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창업대학원에서 찾아내고 하면 그게 논문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의 영역이 미션 영역이고 이게 시장성이고 이게 이펙트고 효과고 사업 타당성의 시장의 매출과 관련되고 사업 타당성 분석은 결국 뭐냐면 내가 이런 아이템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아이템이 시장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느냐 기술성이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팔았을 때 밸류가 프라이스보다 높아서 그 차가 은행 금리보다 높으냐 이게 사업계획서 핵심 원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체화를 하면 어디 가든 컨설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종이 한 장 안 가져가요. 그냥 상대방 업체 사장님이 제 친구가 프루덴셜 보험회사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여기 뱅뱅 사거리에 프루덴셜 다녀요. 지금도 걔가 저하고 같은 동기인데 97년 들어가가지고 그때 통장을 보니까 1,000만 원씩 찍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혹 해가지고 저는 친구의 도움 안 받고 엉뚱한 데 갔다가 내가 피 보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요. 자기 영업사. 그래서 아주 뭐 몇천억 되는 회사에 갔는데 저는 그냥 가가지고 처음에는 그 친구가 그 사장을 만나러 가는데 문전박대래요. 왜냐면 뭐 보험 하나 이렇게 영업하러 온다고 클로징 하러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를 데리고 가요. 대동해가. 그래서 저도 뭐 그렇게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냥 둘이 또 가가 이제 사장님 이야기 듣고 제가 이 사장님이 뭐 이제 애로사항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관점에서 제가 쫙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나오잖아요. 골프 치자고 해요. 그러면서 매달려요. 그러니까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자기는 전략이라는 거를 그냥 전략, 전술도 헷갈려. 전술이 뭐죠? 전술이 전략의 상위의 하부 솔루션들이에요. 전술은 하우에 해당돼. 이 군대 용어죠. 그래서 전술핵 하면요, 전술핵이라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거 하나로서 이거와 이걸 뭐 다 커버하는 거를 범위가 넓은 걸 전술핵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냥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우리가 요 영역 밖으로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혁신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상상의 혁신이 아니고 나의 솔루션들 없으면은 이노베이션으로서 여기 이게 리더십 소통이 왜 필요하죠?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결국 네트워크이란 말이나 리더십이나 소통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나의 약점을 보완해서 시장 기회를 살리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시장 기회를 살리거나 그리고 요걸 위해서 솔루션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하는데 여기 보면 뭐죠? 미션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미션을 찾는다는 것은 언제 찾아요? 대학원 때. 이때 치열하게 내가 세상이 원하는 걸 시장을 찾아내고 거기서 나의 비전을 찾아내고 그리고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이게 하우 관점인데 여기가 비용적인 측면이 네 가지예요. 메소드, 수단, 그 다음에 마니, 돈이 많으면 좋죠. 마니,
그 다음에 마케팅, 여기서 마케팅이라는 건 뭐죠? 어디 가서 갖다 팔 수 있는 능력이에요. 판매 능력. 그래서 4M이라고 하는데 이게 하우 관점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솔루셔너가 돼서 요걸 가지고 있을 때 비즈니스 모델 헛이 나오는 겁니다. 헛이. 미션과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는 인생 철학으로서의 비전이 먼저 정립이 되고, 그리고 내가 경영학적인 능력이 생겼을 때 그 분야의 시장을 찾아내고, 이런 밑작업이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 모델, 혁신 모델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 로드맵인데, 여기서 보면 퀄리티, 불 좀 꺼볼게요. 예. 여기서 보면 퀄리티 업, 퀄리티 다운, 이게 효과적인 측면이고, 그다음 코스트 업, 코스트 다운, 여기 효율적인 측면이죠. 거기서 1, 2, 3, 4 요게 어떻게 유리벽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가 여기가 경쟁이 확보인데, 이게 우리가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헛이죠. 근데 혁신은요, 새로운 솔루션과 그 다음에 니즈잖아요. 뉴 니즈는 시간에 따라서 진부화 과정을 거쳐요. 프로젝트는 옛날에 30년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이었는데, 지금은 저거 우리가 만들겠다면 혁신적이라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진부화. 그래서 슈페터가 주장했던 게 뭐냐면, 혁신을 통해서 시장 밸류에이션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걸 주장했는 게 슈페터입니다. 케인즈와 슈페터 두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슈페터가 설득력이 있더라. 뭐냐면 혁신을 통해서 가치 창조를 통해서 수익을 내자. 그리고 이 혁신은 시간에 따라서 진부화가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주장이 슈페터의 핵심입니다. 그걸 보고 책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효율과 효과라는 관점이 막 그 안에 막 중간에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데, 이런 프레임 하나만 있어도 사실 슈페터 그 이론을 그냥 관통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0단계부터 내가 사업화 과정이 13단계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가 뭐냐면 KPI가 있어요. 고객, 이건 퀄리티 관점이고 이건 코스트 관점인데, 퀄리티로서 고객 가치, 즉 헛을 정의한 게 KPI인데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근데 이 고객은 뭐죠? 두루뭉실하게 좋았으면 좋겠다, 빨랐으면 좋겠다, 이런 정성적인 거를 정량화시키는 과정이 뭐죠? 디자인 싱킹 들어보셨어요? 디자인 싱킹도 있지만 그 전에 뭐가 있냐면 QFD라고 있어요. Quality Function Deploying. 그게 제 전공입니다. 뭐냐면 말을 수치화시키는 거. 그래서 제품 개발 목표로 만드는 거. 예를 들어 자동차는 빠르고 가벼웠으면 좋겠다. 그럼 자동차의 무게는 얼마에 뭐 몇 킬로 속도로 가야 되고, 뭐 프레임은 뭐를 써야 되고, 그렇게 개발 목표를 만들어내는 게 요게 KPI인데, 여기서 보면 그런 거를 처음에 이제 정의를 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쭉 정의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KPI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 KPI가 고객 밸류에이션 프로포지션이죠. 여기 뭐냐면 우리가 POP 들어봤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게 그 의미입니다. 정량화시킨 거.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데 단순히 가성비만 좋아도 됩니까? 쉽게 구매를 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고객 가치 제한이에요. 그게 제품 기획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검색을 통해서 쿠팡을 통해서 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SNS상으로. 그런 플레이스는 고객 접근성인데, 옛날에는 오프라인 때는 뭐죠? 그걸 입지라고 해요. 근데 그게 입지가 지금은 인터넷 입지로 바뀌었죠. SNS상에. 뭐가 제일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하냐? 옛날에는 블로그였는데 지금 유튜브예요. 두 가지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면 복리 효과가 있어요. 어떤 그냥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하면 검색이 됩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거 거의 가두어져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블로그는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럼 주소가 생겨요. 그럼 그거를 계속 퍼나를 수가 있고, 페북에 올렸던 거 그 링크 해가지고 하면은 그 옛날 페북에 그게 링크가 되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근데 이게 현재는
블로그가 아니고 페북이 트렌드인 게 페북은 올리면은 그 링크 수가 생기잖아요. 그걸 가지고 SNS 페북에도 링크 걸어가지고 쏘고 카카오 스토리도 쏘고 카톡에도 쏘고 그래서 옛날에는 블로그를 대신 10년 전에 5년 전에 블로그였다면 지금은 페북입니다. 그리고 또 페북은요